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효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23강 시간으로서 241번부터 251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41번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41번. 다음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제에 대해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저당이 유동화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유동성이 높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2.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는 주택저당 채권을 상품화하여 저당시장에서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맞습니다. 3번. 저당 유동화 제도는 민간의 자본을 주택자금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부동산 금융을 활성화시킨다. 맞습니다. 4번. 저당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2차 대출 기관의 공신력 제고가 특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2차 대출 기관에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공신력, 공적인 신용입니다. 예, 올려야 되는 거죠. 5번. 저당 채권은 상품으로 유통되기 위해 저당 담보부 증권으로 발행되며 저당 담보부 증권은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형태로 발행된다. 아니죠.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죠. MBS의 구성입니다. MBB, MPTB, 그리고 MPTS, CMO 이렇게 크게만 봐서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죠.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은 MBS, 저당 담보부 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가장 먼 것. 1. MBS란 부동산 저당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을 말한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번. 은행은 MBS를 통한 자산 매각 후에도 계속해서 채권관리, 이자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3번. MBS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동성 위험과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MBS의 종류에는 MPTS, MBB, MPTB, CMN이 아니라 M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CMO 등이 있다. 맞습니다. 5번. MBS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MBS가 거래가 활성화되면 대출해준 은행이 그 대출 채권을 팔아갖고 돈을 회수합니다. 자금, 현금을. 그럼 은행의 지급준비율, BAS 비율이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는 겁니다. 감소가 아니라. 그래서 증가하여 대신인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요 증가인데 감소도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BS, 주택저당 담보부 증권 또는 주택저당채권 담보증권 다 같은 말입니다. 장기저당 주택담보증권 그래도 말이 됩니다.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MPTS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지분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T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투자자에게 가는 겁니다. 저당 투자자에게 매각하며 이는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자, 2번. MBB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지분권과 소유권을 MB 발행기관이 다 갖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보유하면서 채권형으로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이는 자산 매각 이외의 자금 조달 방식이다. 맞습니다. 3번. MPTB는 투자자 발행이 골고루 가죠. 저당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지분권은 투자자에게 이체하여 매각하며 이는 자산 매각 이외의 자금 조달 방식이다. 맞습니다. 4번. CMO는 이체증권과 저당채권의 양면성을 가지나 자,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CMO도 다계층 채권. 발행구조는 MPTS가 아니라 중간형인 MPTB죠. DB 투자자 발행인. 이렇게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이체증권, 저당채권 같이 가니까. 이건 틀렸고요. 5번. 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하면 MPTS가 가장 크고, 그렇죠. 투자자가 두 개를 다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간형, TB가 중간, CMO도 중간형이니까 중간, MB 발행기관이 모든 걸 다 갖는 게 가장 낫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다 오고 4만 X. 자, 틀린 걸 고르니까 243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44번. 다음은 MPTS에 대한 것은, 문장이 빠졌네요.
MBTS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을 증권 형태로 전환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MBTS는 투자자가 소유권 갖고 원리금 수준의 두 개 다 투자자가 갖는 겁니다. 이거는 이 발행 기간이 채무자에게서 수령하는 상환액과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이체액의 현금 흐름은 동일하다. 맞습니다. 3. 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발행 기간이 같고 원리금 수준은 투자자가 보유한 형태이다. 아니죠. 투자자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T가 다 갖는 겁니다. 투자자가 다 가져요. 이거 아니네요. 자, 이거 틀렸고. 4. 주택 저당 채권액과 MBTS의 발행액은 거의 같으면 수익률은 MB보다 높죠. 당연히 높습니다. 5. 조기 상환의 위험은 발행 기간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 X 틀린 걸 고르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5번. 다음은 MBB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MBB는 발행 기간이 두 개를 다 갖는 겁니다. 1. MBB는 발행 기간이 주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면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2. 저당 채권 투자자에게는 발행 기간의 조기 상환에 대하여 방어하는 콜 방어가 인정된다. 그렇죠. MBB가 다 갖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다. 발행 기간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3. MBB는 발행 기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수익률이 MBTS에 비해 낮다. 정확히 설명되어 있고요. MBB는 차입자로부터 수령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저당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원리금 지급액의 현금 흐름이 동일하지 않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발행 기간이 좀 더 많이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5. MBB는 조기 상위 위험이 발행 기간이 가져요. 투자자에게 가지 않는다. 다 발행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로 이전되지 않는데 이전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X. 다 오고 X 틀린 걸 고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6번. 다음은 다계층 채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CMO는 조기 상환의 위험, 원리금 수취권 같은 말입니다. 위험을 투자자가 불행합니다. 투자자. 이거 틀렸네, 1번이. 자, 2번. 저당 차입자의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이체 증권과 동일하고 발행 기간의 부채로 계상된다는 점에서는 저당 채권과 동일하다. 맞습니다. 3.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맞고요.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유동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다. 맞습니다. 트렌치라는 거는 저당 담보 채권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겁니다. 쪼갠 거에 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 장기 투자들이 원하는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콜 방어 실현시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 투자들은 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246번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47번. 다음은 장기 주택 저당 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2004년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하여 MBS를 발행함으로써 2차 저당 시장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습니다.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 저당 유동화 제도를 주관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대출 비율은 최고 70%까지이며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습니다. 4번 주택 자금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의 장기이며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5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와 MBB는 국채와 비교될 만큼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24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단기, 중기, 장기의 다양한 모기지를 공급하여 국민들의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일반 은행들이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10년 이상만 취급합니다.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 틀렸네요. 시작부터. 2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MBS 및 MBB를 발행 판매하여 주택 대출 제한을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3번 주요 업무에는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급보증, 채권의 유동화, 채권 보유 등을 들 수 있다. 맞고요. 4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학자금 대출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24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49. 점증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나야 되냐면 점증상환은 처음엔 조금 내다 나중에 많이 낸 거고,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니까 실제 내는 돈은 이렇게 감소합니다. 점증은 이렇게 넣는 거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균등이에요. 이렇게 실제 내는 건 매번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비율을 보면 처음에는 이자가 많고, 이렇게 이자가 많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원금 갚아나가는 게 많은 겁니다. 자, 요런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업, 차입이자의 첫해 월 불이익이 가장 적은 대출 상환 방식은 점증상환이죠. 제일 적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점증상환. 두 번째, 첫해 월 불이익 납부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때, 중간에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대출 방식, 원금 균등이죠. 원금을 똑같이 갚아나갔기 때문에 원금이 제일 적죠. 원리금 균등은 점점점 원금 상환액이 많아지니까 원금이 많다는 얘기고, 점증상환은 볼 것도 없이 원금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25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50번. 다음은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체증식이니까 점증상환을 말합니다. 가장 옳지 못한 거. 1.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다. 그렇죠. 점점 커지니까 적죠. 맞고요. 2번. 불이익 횟수가 늘어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한다. 맞고요. 3번. 대출기관 입장에서 볼 때, 은행에서 보는 겁니다. 대출 원금의 횟수가 늦어질 수 있다. 그렇죠. 4번. 채무 불이익의 가능성, 즉 돈을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원금을 못 갚는 거. 이자율이 다른 대출 상보다 높은 편이다. 그렇습니다. 좀 높은 편이고. 5. 소득이 젊은 층들에게는 유리하죠. 왜? 소득이 없으니까 적은 젊은 층들은 불리하다가 아니라 유리하답니다. 틀렸네요. 다 O, 하나 X, 옳지 못한 거니까 250번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5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당 상환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인플레 발생 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 잔액을 조정하므로 융자 잔액이 원금보다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저당 이자율이 현재 내가 은행에 대출 받은 그 이자율을 말하고, 시장 이자율, 지금 시중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작으면 내가 시중의 이자율보다 내 이자율이 낮아. 그러면 조기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융자 잔액을 조기 상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니죠.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3. 고정금리 방식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플레 위험을 대출기관 은행이 부담합니다. 맞고요. 변동금리 방식은 금리가 변함으로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 돈 빌린 사람이 부담한다. 맞고요. 5.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은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입니다. 대출 기간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라 맞는 얘기네요. 다 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25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23강으로서 241번까지 251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